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27일에 브라질 북서쪽에 위치한 리오브랑코의 한 가정집. 이곳에 사는 가족들은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출근을, 나머지 4자녀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집니다. 아버지 아토스는 이벤트 회사의 직원인데요. 그는 20년 동안 한 회사에 근무하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로부터 장기 휴가를 선물받았죠. 덕분에 아내와 한 달 동안 여행을 즐겼고, 그리고 한 달 후 그가 회사에 복귀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쌓인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는데요. 근데 아까부터 가족 중 한 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셋째 아들 브루노 보르헤스. 아빠 아토스가 브루노를 찾는데 가족들은 뭐 별일 아니라는 듯 굳게 닫혀있는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대학생인 브루노는 언젠가부턴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식사 시간 빼고는 밖으로 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토스는 그런 아들이 좀 불만스럽기는 했지만 애써 화를 누르며 방문을 열어젖히는데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상으로 함께 보실게요. 이게 지금 브루노가 생활하는 진짜 공간입니다. 아니, 이건 뭐죠? 이게 뭔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기도 하죠. 아버지가 방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광경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죠? 일단 방 안의 침대 같은 가구는 책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진 상태에 벽과 바닥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천장까지 빽빽한 손글씨로 무언가가 가득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조각상입니다. 이 거대한 조각상을 중심으로 기하학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도형과 다이아그램 같은 상형 문자들이 대칭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침실이라기보다는 마치 박물관이나 전시장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요. 또한 책상 위에는 로마 숫자가 표기된 14권의 책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했죠. 이 모든 것이 직접 손으로 쓴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공간에 아들 브루노는 없었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요. 브루노 보르헤스, 24살의 그는 대학교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머리가 영리했고 책을 좋아하는 독서광이기도 했죠. 사실 부모는 일찌감치 그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브루노가 5살 때 그는 토마테라는 친구를 부모에게 소개해요. 근데 토마테의 정체가 다름 아닌 베개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은 인형에다 이름을 붙이거나 베개에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근데 그 후로도 그는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뭔가 독특한 정신세계를 뽐냈어요. 결국 부모는 브루노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갔는데 진단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이후 브루노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레이키에 푹 빠지게 됩니다. 레이키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기치료 같은 건데 일본이나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수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인간의 몸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이 에너지를 다룸으로써 몸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치유 방법 중 하나예요. 이런 걸 보면 브루노가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브루노.
점점 더 신비한 현상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빠져들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특이하죠? 그러던 지난 2013년, 그러니까 그가 20살이 되던 해이자 실종되기 4년 전이에요. 그는 어머니 데니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엄마, 나 비밀 프로젝트 할 거야. 이거 진짜 세상을 바꿀 만한 프로젝트니까 그게 뭔지는 묻지 말아줘. 그리고는 이 프로젝트 진행 비용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엄마 데니스는 브루노가 하려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 알면 지원을 해주겠는데 제대로 뭘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을 거면 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해요. 대신 학교는 휴학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구하는 것을 실패한 브루노. 이걸 어떻게 구할까 생각하다가 친하게 지내던 사촌에게 우리 돈으로 약 700만 원을 빌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진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2017년 3월, 그의 부모님이 한 달간의 여행을 떠나자 브루노는 기다렸다는 듯 방 안에 틀어박혀 종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방 안에 들이진 않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왔더니 브루노가 실종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전에 말했던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걸까요?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방 한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이 조각상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건 바로 16세기 이탈리아 철학자인 조르다노 브루노의 동상이었습니다. 우연인진 몰라도 이름 또한 실종된 브루노와 비슷하죠. 조르다노 브루노가 누구냐면 가톨릭 성직자이자 한편으론 역사상 외계인의 존재를 최초 주장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계 존재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성모독과 이단 혐의로 화형에 처해졌죠. 그리고 곧 의외의 사실이 화제가 됩니다. 바로 실종된 브루노와 철학자 조르다노의 외모를 보면 코와 눈썹 그리고 입술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400년 전 사망한 조르다노가 브라질의 대학생, 즉 브루노로 환생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또 브루노는 조르다노의 엄청난 팬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그의 방에 남겨져 있던 그림들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브루노 자신으로 보이는 사람 뒤로 외계인이 똑같은 옷을 입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혹시 400년 전 철학가의 주장대로 외계인의 존재를 말하려는 걸까요? 일부 사람들은 브루노가 이미 외계에 대해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엔 외계인에 의해 납치를 당한 게 아니냐고 믿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의 실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방 안에 있던 동상을 제작했다는 조각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83살의 한 남성으로 브루노가 직접 동상 제작을 의뢰했다고 말했는데요. 제작 당시 남성이 말하길 브루노는 자신이 철학자의 환생임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마침내 브루노가 실종된 당시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3월 27일 오후 그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당시 반바지, 반팔 티셔츠 차림의 그는 직접 택시를 잡았고 행선지는 불과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네 외곽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그가 모텔로 들어갈 줄 알았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그는 모텔 뒤에 있는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은 숲을 수색했고 여기서 기이한 증거품을 발견하는데 숲 한가운데 마련된 공터에 흰색 플라스틱 의자 4개와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 1개가 원형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캠프파이어를 한 것 같은 모양인데요. 알고 보니 그곳은 오래전부터 특정 사람들이 모여 기도나 의식 같은 영적인 모임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브루노도 어떤 영적 의식을 위해 이곳을 찾았던 걸까요? 또 브루노가 사라진 지 3일 후 동네에 있는 양장점에 그가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모자가 달린 흰색 망토 3개를 제작해달라고 의뢰했대요. 그래서 주문을 받은 여성이 교회에 쓰시려고요? 라고 묻자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쨌든 방 안에 있던 동상도 그가 직접 가져다 놓은 거고 스스로 집을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고 또 멀쩡히 양잠점에도 들렸다는 목격담이 등장하면서 경찰은 브루노가 납치를 당한 게 아닌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그를 찾기 위한 수사도 자연스럽게 중단되었고요. 하지만 브루노의 가족들은 여전히 아들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아들 방에 빼곡하게 남긴 문자, 그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도저히 가족들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자들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암호의 일부가 해독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진리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다. 기원전 700년 중반 밀레투스 이야기에서 시작된 철학은 답이 없는 질문의 흔적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와, 심오하네요. 이후 내용을 좀 종합해보자면 브루노는 일루미나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문 뒤에는 세상을 끌어당기는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이런 내용만으로는 사라진 브루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가 실종된 지 4개월하고도 14일째가 되던 날 2017년 8월 11일 새벽 5시 벼랑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아버지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엔 맨발 차림의 브루노가 서 있었던 거죠. 상당히 수척한 모습이었는데 가족들은 일단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끌어안았죠. 자, 그로부터 8일 후 브루노는 뉴스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그의 실종 소식은 엄청난 이슈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라진 이유랑 방 안에 남긴 수많은 흔적들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인터뷰에서 역시 그는 아리송한 말만 남깁니다. 저는 내 안의 진실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그렇게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그의 안부를 걱정하던 여론은 단 한순간에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생 한 명의 가출로 인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루노의 행보는 더욱더 파격적이었는데요.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낸 철학책을 출판한 겁니다. 비난의 강도는 더 세졌죠. 책 팔려고 전부 주작한 거 아니야? 가족들도 다 한패네. 이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말 세상에 본 적도 없는 그런 괴상한 방 만들어 놓고 고대 철학자 환생 이야기나 나돌고 일루미나티 관련설에다가 이거 완전 미스테리 자체로 자기 자신을 포장한 거잖아요. 결국 브루노는 정신 나간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그의 입장에서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단시간에 브라질 최고의 셀럽으로 거듭났고 동시에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이거 정말 괴짜 한 명이 주목받으려고 벌인 자작극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또 그의 행보는 좀 남달랐습니다. 만약 그가 작가로서의 성공을 노리고 한 행동이었다면 인세로 받은 수익금, 이걸 본인이 다 가졌겠죠. 근데 이 모든 수익금을 가족과 친척,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나눠줬고 그의 앞으로 들어왔던 100개가 넘는 광고와 방송 섭외까지 모두 거절했습니다. 즉 자신을 둘러싼 명성과 부에는 그 어떠한 미련도 없어 보입니다. 돈을 벌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그는 도대체 왜 사라진 것인지, 정말 그의 주장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진실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400년 전 철학가의 환생이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그 엄마에게 말했던 세상을 바꿀 만한 프로젝트, 그건 과연 뭔지 궁금하네요. 가장 영악하고 정교한 마케팅이었다라는 평가 혹은 분명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라는 의견까지. 갑자기 떠오른 브루노의 실종은 지금까지도 브라질의 뜨거운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각종 음모론, 외계인, 일루미나티까지 흥미로운 떡밥을 다 던져준 브루노.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